챕터 4 제품 마무리. 완제품을 보고 제품을 평가할 수 있다. 제품의 결함 원인을 알 수 있다. 냉각 방법, 냉각 포장재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제품 관리, 제품 평가에는 외부 평가, 내부 평가, 식감 평가가 있지요. 외부 평가에는 터지고, 균형감이라던가 부피, 색깔, 껍질 상태. 자, 내부 평가에는 조직, 기공, 속결. 자, 식감 평가에는 냄새와 맛이 있습니다. 반죽에 따른 제품 비교. 자, 어린 반죽, 지친 반죽. 참 많이 나옵니다. 발효가 덜 됐거나 반죽이 덜 쳐진 것을 어린 반죽. 지친 반죽은 발효가 오버됐거나 반죽을 많이 친 거. 자, 어린 반죽은 일단 부피가 작아요. 어두워요. 색깔이. 냄새도 나고 속색도 진해. 지친 반죽은 컸다가 작아지고 신 냄새가 난다. 색깔은 밝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빵류의 결함과 원인. 식빵이 이제 부피가 작다 또는 부피가 크다 반대이니까 하나 작은 것만 한번 보시죠. 일단 이스트가 작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반죽량을 너무 조금 넣거나 소금, 설탕, 쇼트닝, 분유를 좀 너무 많이 넣으면 부피가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 2차 발효를 작게 시키면 이스트 푸드를 적게 쓰거나 알칼리성 물을 쓰거나 또 오븐에서 거칠게 중간에 막 가스가 빠지게 다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믹싱을 적게 했거나 온도를 너무 높게 잡았을 때 밀가루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단백질 함량 작은 거 이런 걸 썼거나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된 반죽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피가 작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표피에 수포가 발생했다. 반죽이 질다. 발효 시 습도가 높았다. 수포, 성형기에 취급이 부주의했고 위풀 온도가 높았거나 발효가 적으면 수포가 발생한다. 빵의 바닥이 움푹 들어간, 민면이 쑥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믹싱을 적게 했거나 초기 굽기에 이제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거나 바닥불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반죽이 질거나 또는 이제 팬이 뜨거웠거나 기름칠을 하지 않았거나 구멍이 없는 틀을 사용했거나 2차 발효실 습도가 높거나 이런 경우에 빵의 바닥이 움푹 들어간다 그래요. 윗면이 납작하고 모서리가 날카롭다. 진반죽이거나 이겁니다. 소금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날카롭다. 발효실의 높은 습도가 높았다. 믹싱을 너무 오버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날카롭게 나온다. 자, 껍질색이 짙어. 이런 건 당연히 설탕 떠올리셔야죠. 분유, 메일리아드, 캐러멜화 두 개 다 딱 떠올리시죠? 과다했다. 높은 온도에서 구웠다. 윗불이 특히 또 오래 구웠다.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았다. 색깔이 연한 거는 이 반대니까 요거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설탕이나 분유가 작았다. 1차 발효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발효가 오버된 경우에 이렇다. 연수를 사용. 2차 발효실 습도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표면이 말랐다. 이런 경우에 색깔이 잘 안 나죠. 덜 구웠다. 이런 습도와 온도가 낮았다. 이런 거에 색깔이 연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유와 분유의 사용량이 과다했다. 그다음에 소금 사용량이 부족하다. 소금을 덜 쓰면 발효가 잘 됩니다. 스펀지량이 많을 때 부피가 크고 또 과도한 1차 발효와 2차 발효, 일단 발효를 많이 하면 부피는 크게 나옵니다. 또 오븐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크다. 이게 뭡니까? 오버베이킹이죠. 오버베이킹. 자, 팬의 크기에 비해 반죽을 많이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부피가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빵 속 줄무늬 하면 덧가루가 생각나야 됩니다. 덧가루 때문인 경우가 많고 중간에 이제 말라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반죽이 너무 아니면 팬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빵 속 줄무늬가 생긴 경우 요거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각각의 재료에 따른 제품 결과. 자, 설탕 보시죠. 설탕이 정량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색깔이 어둡다. 당연히 우리가 캐러멜화 반응 때문에라도 설탕은 색깔을 진하게 내죠. 또한 발효가 느리다. 팬의 흐름성이 많다. 껍질은 두껍다. 맛은 달다. 정량보다 적은 경우 반대 개념인데 색깔이 연하고
모서리가 둥글다. 껍질은 얇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식빵에서 설탕이 과다할 경우에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하다. 뭔가요? 발효가 늦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트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튜닝, 유지가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떨까요? 용량보다 많다면 일단 색깔이 어둡습니다. 또한 식빵이나 옆면에 보면 브레이크 보이시죠? 브레이크와 스레드가 껍질은 두껍다.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용량보다 유지가 적게 들어간 경우에는 색깔이 연하고 브레이크와 슈레드는 크다. 껍질은 얇다. 그렇습니다. 소금. 굉장히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면 소금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소금이 정량보다 많은 경우는 일단 부피가 작죠. 색깔은 어둡습니다. 모서리는 예리하고 껍질은 두껍고 결의막도 두껍고 또 속색도 어둡고 향이 없다. 정량보다 많은 경우였습니다. 적은 경우라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키가 크고 색깔은 연하고 모서리는 둥글고 껍질은 얇고 결의막이 얇고 속색도 연하고 향은 강하다. 자, 우유 보시죠. 우유는 정량보다 많은 경우에 우유에 유당이 무슨 반응? 메일야드 반응. 색깔이 진하고 모서리는 예리하고 껍질은 두껍고 속색도 진하다. 어쨌든 색깔은 진하게 나온다로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밀가루. 밀가루가 정량보다 많은 경우와 정량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밀가루가 정량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부피가 커진다. 껍질색도 진하다. 모서리는 예리하다. 껍질은 거칠고 두껍다. 속색은 진하다. 이런 특징을 갖겠습니다. 정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이니까 비는 작아지고 껍질색은 연하고 외부의 균형, 모서리는 둥글고 껍질은 얇고 건조하다. 속 색깔도 연하다. 이렇습니다. 2번 제품의 냉각 및 포장 보시면 냉각이란 오븐에서 나온 제품의 온도를 상온의 온도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식히는 거죠. 식히는 거. 냉각하는 동안 손실률은 냉각하는 동안은 2%. 여러분 굽기하는 동안의 손실률은 보통 얼마입니까? 굽기하는 도중에는 보통 12% 정도 되죠. 발효 손실은 평균 1% 정도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냉각하는 장소의 온도와 상태 습도. 온도는 보통 상온이라고 할 수 있는 20에서 25도. 습도는 75%에서 85% 정도에서 냉각한다. 냉각되었을 때 제품의 온도 및 수분 함량은 온도도 35도에서 40도 정도, 수분 함량도 38%. 저는 이걸 그냥 하나로 퉁쳐서 38이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온도와 수분 함량을 함께 외우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 중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하는 것이 좋다. 냉각의 목적, 곰팡이 및 세균 등의 피해를 억제한다. 제품의 재단, 슬라이스를 쉽게 하고 포장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냉각의 방법에는 자연 냉각, 에어 컨디션식 냉각, 터널식 냉각이 있습니다. 자연 냉각은 상온의 온도와 습도로 냉각하는 방법으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에어 컨디션식 냉각은 공기 조절식 냉각 방법으로 온도는 20에서 25도, 습도 85%의 공기를 통과시켜서 60분에서 90분간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빠른 효과가 있다.
터널식 냉각, 공기 배출기를 이용한 냉각입니다. 120분에서 150분 정도 걸리고 적당한 냉각 장소로는 환기시설이 잘 되고 통풍도 잘 되며 병원성 미생물의 혼입이 없는 곳이 됐다. 자, 포장 및 포장재. 포장의 목적이 뭘까요? 미생물이나 세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수분 손실을 막아서 제품의 노화 지연, 딱딱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장재별 특성,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 OPP 봉지, 우리 OPP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주로 사 먹는 빵의 빵봉지 다 OPP입니다. 주로 투명성이 있고 방습성이 있고 내유성이 있다. 기름 같은 거 막아주지요. 물도 막아주고 폴리에틸렌, PE, 그리고 페트병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열에 강한 소재로 주방용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는다. 폴리프로필렌, PP, 일회용 용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가볍죠. 또 열에도 강한 것도 있고 식기, 제품 케이스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항균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스티렌 PS라고 하는 거, 일회용 컵, 과자의 포장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중 표준이 되는 수지입니다. PS. 광택이 좋고 투명하며 독성이 없다. 단, 내열성, 열에 강하지 않아서 녹아버린다. 포장 용기가 갖춰야 할 조건,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싸야지요. 단가가 싸야 된다. 제품과 접촉되어 먹었을 때 유해 물질이 함유되면 안 된다. 포장 기계에 쉽게 적응해야 된다. 방수성은 있어야 되고 통기성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향이 날아가지 않고 수분도 증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또 통기성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산소에 의해 산패가 생겨서 빵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무거운 제품을 포장했을 때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을 포장했을 때 그 제품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좋은 포장 용기겠지요.